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솔트룩스 네, 매수가랑 54,300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그 전고점을 갔길래 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이게 네네. 너무나 고점에서 샀나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도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4,300원이면 이제 아침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오후에 사신 거예요? 오후에 내려왔을 때. 오후에 내려왔을 때. 예. 오후에 내려왔을 때 사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윗꼬리가 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좀 더 좋았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AI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이제 추경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AI 쪽 관련된 예산은 같이 동반해서 추가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이슈가 아직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지난주 6월 그 2일부터 한 100%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때 3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6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럼 약간의 이제 흔들기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고점에서 조금은 이제 급하게 들어가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5만 원을 한번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을 이탈한다고 해서 겁을 먹고 던지시기보다는 5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2차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만 원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 눌림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만 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현대차,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YC캐명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4,8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언제 저기를 해야 되나? 네, 언제 좀 매도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반갑습니다. 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오늘도 뭐 엔비디아 뭐 시제품, 그 루빈 시제품도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생각보다 시장이 이제 그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빨리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에 이제 그런 이제 유리기판 수요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YC캠뿐만 아니라 뭐 필옵틱스나 아니면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인 거는 그만큼 우리가 상반기 때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어 왔었고 그럼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또 한번 시장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달부터 아마 블랙의 울트라도 양산이 하나둘씩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생각보다 엔비디아와 우려됐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풀로 이제 캐파가 나오게 될 거고, 물론 이제 YC캔도 뭐 EV 소재단이나 뭐 기존에 있던 부품단이 대부분이 지금 5월, 6월쯤으로 인해서 신규 주문들이 나오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당연히 주가는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은 아마 아까 앞에서도 브리핑이 나왔겠지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우상향으로 가는 시점인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인 것 같아요. YC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년 5월쯤에 36,000원 이 가격대가 그때 그 당시 처음 이제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뭘로 이제 그때 비교를 했냐면은 제2의 뭐 한미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서 뭐 제2의 뭐 TC 본더가 유리기판 아니냐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하지만은 대신에 제가 저번에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왔다면은 지금 유리기판 자체에 대한 시장 규모는 3, 4조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2030년 기준으로 한 10조 시장이긴 한데 물론 YC캠이나 뭐 필옵틱스나 뭐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물론 그 회사들이 뭐 2조, 3조를 다 가져가지는 않겠죠. 이제 그 회사들이 매출 1,000억, 2,000억만 가져가도 그만큼 주가는 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네모 모양으로 쳤던 이제 전고점이겠죠. 36,000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한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차피 유동성 장세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4분기쯤에 갔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저는 이 가격대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고요. 오늘 꼭 좋은 밑바탕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현대차,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5천 원에 10%요.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지금 현대차 매수가가 18만 5천 원이실까요? 19만 5천 원요. 네, 19만 5천 원이요.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사실 저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올해 자동차 판매량 자체 성장률이 적다는 이유죠. 왜냐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가 작년 1월쯤에 한 4% 정도 성장률을 봤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영 목표 자체를 물론 1,300원 환율 1,350원 정도는 아마 잡았을 거예요. 환율 그 경영 전략을. 그러면서 올해 한 0.8% 성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던 관세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상승은 관세와는 사실 좀 무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22% 가지고 있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 30%를 보유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8%를 더 사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딱 보니까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현대차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려면은 이제 추후에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어느 정도 본격화되게 되면은 좀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현대차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 여기에 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세가 마무리가 되고 물론 이제 현대차는 지금 미국의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두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JP모건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죠. 딱 첫마디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곧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물론 이번에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아마 CPI 발표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원래 지금 금리 인하 자체가 CME 패드비치가 9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월, 7월로 갑자기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면은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워낙 소비재 단에서 금리 인하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관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저는 6월이나 7월 초라고 봤을 때는 그럼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그럼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 대한 뷰 자체가 조금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목표 주가를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목표 주가요? 저는 아마 그때도 아마 한 달 전에도 아마 제가 현대차를 22만 원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새롭게 아까 상법 직전 저항이 20만 원 아닌가요? 예?
직전 바로 위에 저항선이 20만 원대 걸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딱 20만 원 걸려있죠. 19만 7천 원이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지금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목표가 상향이 조금 뒤바뀔 수, 아마 대부분의 지금 자동차 애널리스트, 뭐 송선재 애널이나 이제 여러 자동차 애널들도 여기에 따른 변화가 아마 바뀔 겁니다. 아마 조만간 내일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변화가 생기면 그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24만 원, 22만 원에서 충분히 목표가 상향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관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목표가 상향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실적이 잘 나와야 사실 주주하는 정책이 더 우리가 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밸류업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뭡니까? 현대차가 PBR이 1배 이하이다 보니까 밸류업의 대표적인 섹터로 현대차가 나왔던 만큼 그러면 이제 그에 부합하는 조건들이 하나둘씩 부합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현대차도 충분히 좀 뒤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아마 내일 아침에 현대차 나올 리포트도 하나둘씩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관세와 실적 관련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답한 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아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한전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100원에 10%입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년 정도 조금. 되셨어요. 그래도 네네.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그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1년 정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16,100원이면 작년에 이제 막 잘 가다가 네. 조정받을 때 사신 것 같으세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소송 걸리고 뭐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네. 1년 만에 다시 그 가격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가 국내에서 있을 수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케이블 수요는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화 케이블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LS하고 약간의 소송 문제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으로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다른 전력 케이블 쪽이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와중에 대한전선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한번 17,000원, 18,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고점 언저리까지 거기를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여기서 좀 1년을 기다리셨는데 좀 흔들렸을 때 여기서 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18,000원 혹은 뭐 작년 고점 2만 원까지도 저는 빠르면 한 7, 8월까지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좀 부담이 되신다라면 한 17,000원, 18,000원 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줄이시면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000원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 7만 원에 15%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오늘 네. 또 카카오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줬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7만 원이시면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17만 원 오른 것도 보고 그래가 내려와가지고 7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 오래오래 됐어요. 진짜 되게 아쉽겠네요. 네. 일단은 오늘 상당히 카카오 그룹주들이 좋았습니다. 어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사실은 이게 정부가 추가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단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가 확정이 되고 이게 소비가 된다라면 요즘에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미용실 같은 거 예약을 할 때 카카오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서비스가 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뭐 꼭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거 말고도 다른 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관련돼서 약간 카카오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또 카카오뱅크가 한 2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대표가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건데 약간 지난 정부 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약간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실 7만 원까지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최소한 한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종목을 17만 원 갔을 때도 안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5년 정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신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한 6만 원 정도 언저리 왔을 때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비중을 손실일지언정 비중을 좀 줄일지 말지를 고민하신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어떤 반등 가능성을 더 대비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좀 약간의 비중 추가 매수 좀 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했다라면 한 3만 원대나 4만 원대 있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어쨌든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돼야 될 자리가 사실은 4만 7천 원, 4만 8천 원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정도 눌렸을 때 혹은 그 이하로 갔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5만 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은 많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러면 4만 얼마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는 할까요? 네, 한 4만 8천 원, 4만 7천 원 정도서부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일단은 여기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좀 빠르게 5만 5천 원, 한 5만 7천 원까지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는 비중을 한 5% 정도 줄이시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5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아니면 좀 이따 어느 선에서 좀 제가 다시 문의를 드릴까요? 네,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제가 막상 당하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시고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온다라면 비중을 한 30%, 지금 15%니까 10%로 좀 5%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한 4만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것만 좀 메모를 해놓고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7,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50%요. 언제 네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또 비중이 커서 네.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작년에 사셨겠네요. 예, 작년에 샀어요. 27,000원. 아마 저도 이 가격일 때 아마 이 회사를 탐방을 왔었습니다. 아마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때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때 이제 APB A1이나 APB 이제 R3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기존에 기술 이전을 했고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아마 2분기 때인가 3분기 작년이죠. 작년 3분기 때 다 수치가 되면서 흑자 전환까지는 이제 오케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올해 딱 주가가 빠진 건 똑같았습니다. 이제 올해 모멘텀이 상반기에 없었다는 점. 그게 주요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온 부분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APB A1 같은 경우에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덴마크의 이렇게 룬드백사가 이제 이전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기술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게 룬드백이 애초에 이거를 임상 비용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이슈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 임상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술 이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ADC 이제 이쪽 이주항체 플랫폼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데이터는 잘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톤도 받고 임상 1상도 진행을 해하고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 댓글도 나왔다시피 바이오 종목을 50% 이상 담을 종목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 종목을 사셨을 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끌렸었을까요? 아니, 너무 높이 샀었어요. 25,000원에 사가지고 이걸 비중을 자꾸 늘린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그 당시에 사셨다면 알트전도 있었을 거고 에이빌 바이오도 있었을 건데 물론 이제 애플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파이프라인이 다른 제약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좀 단일적인 측면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2만 원 이상은 저는 노려볼 수는 있어요. 기술 이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되시면은 일단은 비중은 조금 줄이세요. 이거는 ABL 바이오나 알테오전처럼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만큼 조금 단일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룬드백 이후에 관련된 모멘텀은 다시 또 사고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전략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만 원까지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종목 고민 생기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0%고요. 57,000원이요.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현재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를 너무 느리게 가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상담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아, 종목 교체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화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전 개인적으로 지금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가 넘어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여러 섹터들 정책적인 이슈가 좀 포함되게 되면서 지금 조선 방산이 빠지면서 다양한 쪽으로 지금 수급 쪽이 쏠리고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 중요할 겁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이제 6월이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쯤에 아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디램도 마찬가지고 낸드 쪽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있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조 적자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2조보다는 아랫단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실적은 사실 어느 정도 우려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물론 오늘 삼성전자 생각보다 3,000원 정도 외국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저기 누구냐, 저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정평가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물론 애초에 이제 8단 반도체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 싶고, 그러면 12단 반도체를 3분기나 4분기에 인증될 마무리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관련된 우려들이 저는 하나둘씩 좀 해소되는 구간이 아닌가.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닌텐도 쪽에 들어가는 뭐 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부각되는 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최근에 디램 가격이 계속 이제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서 적어도 특히 5월달, 6월달에 들어오면서 사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는 대부분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유동성 장세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좀 7만 원도 갈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비중은 좀 많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 사신 이유가 좀 더 다른 주식 종목을 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6월 17일쯤일걸요. 그 삼성전자 그 하반기 경영 전략 회의가 있을 건데 거기서 나오는 좀 힌트들이 좀 하반기에 주가 상승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